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단순한 범죄 소설이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죄와 벌, 즉 인간이 스스로 만든 범죄의 무게와 그에 따른 내적 외적 심판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품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사회적 혼란, 도시의 빈곤과 불평등, 급격히 확산되는 합리주의와 혁명적 사상의 충돌 속에서 태어난 이 소설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철학적 갈등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더 섬세하게 들어가기 전 이 책에서 나오는 인물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요약해 소개하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초인 사상과 파멸의 실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법대생으로 세상은 불공정하고 약자는 짓밟히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니체 이전의 초인적 사고를 떠올리듯 위대한 인간은 기존 도덕을 넘어선다는 논리를 씁니다. 그에게 세상은 부조리하고 고리대금업자 같은 무가치한 존재를 제거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역사적 필요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을 실행하지만 곧바로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불면, 불안, 환각, 자기 혐오가 쏟아지며 그는 철학적 이론으로 자신을 정당화했으나 인간적 양심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이성으로 포장된 자기 합리화가 결국 양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사고가 개인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소냐, 고통 속에서 발견한 신앙과 사랑. 소냐는 매춘에 내몰린 가난한 여성이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맑은 믿음과 자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잔혹하고 그녀의 삶은 비참하지만 그녀는 끝없이 인내하며 타인을 감싸 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인간애를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유일한 구원의 빛이자 죄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존재가 됩니다. 소냐에서부터 저희가 배울 점은 세상과 타인의 부당함이 나를 짓누를 때조차 사랑과 신념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자기 파괴적 희생으로 변하지 않도록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로는 라주미힌입니다. 그는 소박한 낙관주의와 인간적 연대를 보여줍니다. 라주미힌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친구로 가난하지만 근면하고 성실하며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지 않고 희망을 찾아내며 작은 노력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삶을 지탱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혼돈과 대비되는 그의 태도는 극단적인 철학 대신 일상의 성실함과 인간적 연대가 더 큰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거대한 이론이나 혁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와 성실함이 인간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줍니다. 네 번째는 욕망과 허무의 끝, 스비드리가일로프입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쾌락과 자기 욕망을 좇는 인물입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지적 합리화로 무장하지 않고 노골적인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공허함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쾌락이 전부다였지만 그 끝은 허무였고 타인을 착취하는 삶은 자기 자신마저 파괴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욕망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욕망에 매몰되면 인간적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인물로는 자존과 도덕적 결단 두냐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 두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고려하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과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선택을 바꿉니다. 그녀의 태도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인간적 존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존엄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삶의 진정한 가치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단순히 범죄와 형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죄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이라는 외적 행위뿐 아니라 그가 세상을 바라본 왜곡된 세계관, 인간을 도구화한 사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벌은 재판이나 시베리아 유형 같은 외적 형벌을 넘어서 그가 겪는 내적 고통, 양심의 자책, 그리고 결국 소냐와 함께 신앙 속에서 맞이하는 영적 회복까지 포괄합니다. 역사적으로 죄와 벌은 19세기 러시아의 사회 문제, 빈곤, 급진적 사상, 법과 도덕의 붕괴 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제목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죄조차 결국 우리 내면에서 벌을 낳는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넘어 인간 내면의 철학적 도덕적 실험을 다룬 작품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성을 무기로 죄를 합리화하지만 결국 인간적 양심과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소냐는 고통 속에서도 신앙과 사랑으로 인간성을 지켜냅니다. 라주미힌과 두냐는 평범함과 존엄 속에서 삶의 진실을 보여주며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욕망의 끝이 허무임을 증명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죄를 어떻게 짓고 어떤 방식으로 벌을 받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